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기업이 있다면 네. 이 기업이 알리바바 클라우드 데이터 레이크를 이용할 때 네. 다른 CSP의 데이터 레이크 이용할 때보다 어떤 유니크하게 뭔가 어떤 더 베니핏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기술 말고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가격이겠죠. 아, 네. 저희는 항상 가성비 있는 클라우드를 표방을 하고 있고요. 고객은 고객이 사용하는 퍼포먼스 대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가격은 너무 로우한 얘기니까요. 두 번째로는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 그룹에는 중국의 가장 큰 이커머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가장 큰 이커머스 플랫폼을 또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라자다라고 하는 플랫폼인데요. 오. 저희 에코시스템 중 하나거든요. 네. 그 영역에서는 분명히 저는 B2C를 하는 기업이고요. B2C는 데이터 레이크에 어떻게 어떻게 저희가 좀 유효한 데이터를 쌓아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서비스화를 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서비스화 시켜서 그들이 이제 무언가 코스트를 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저희의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사스나 파스로서 충분히 구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가 이제 파일럿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액티브하게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기업들이 쓰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데이터 레이크가 컨셉처럼하게 있는 거죠, 파일럿 레벨로? 네. 네, 실제 데이터 레이크를 6천여 개 기업이 쓰고 있고요. 예, 그리고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10여 개 이상 사이트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MOB하고 미하이오라는 기업을 들 수 있는데요. 그 MOB는 마케팅 서비스를 하는 곳이고요. MOB에서는 데이터 레이크 전체를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OSS로 교체를 해서 전체 비용의 한 30%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를 봤고요. 그 다음에 게임 업체인 미하이오는 그 실시간 데이터는 아닌, 실시간 문서는 아니죠. 뭐 스파크나 하둡 이런 솔루션하고 연동을 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OSS,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상 말씀드리려면 기업이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우리 산재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어야겠다면 바로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바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마이그레이션 툴이나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제 저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툴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엑사바이트까지 확장이 된다는데, 네. 저게 요새 엑사 넘어서 페타 막 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저기다 이제 공식 문서에서는 엑사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리바바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그 용량은 제한이 없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엑사바이트 이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OSS가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그래서 거죠. 크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 IoT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는 어떻게 가져오는지, 그럼 온프레미스에서 데이터는 어떻게 갖고 오는지, 당연히 알리바바 클라우드 내에서 데이터는 어떻게 갖고 오는지. 먼저 IoT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갖고 오는 방법을 보면 이제 그 데이터들을 보면 이제 유저 행위 데이터나 굉장히 데이터가 많은데 그 부분은 로그 서비스를 통해서 최적화된 모습으로 해서 OSS로 떨구고요. 그리고 미디어 파일 같은 경우는 RTMP 스트리밍을 통해서 역시 비정형 데이터도 OSS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는 부분인데요. 방안이 두 가지예요. 전용선 서비스인 익스프레스 커넥트를 연결을 해서 갖고 오는 방안이 있고요. 그거보다도 아무리 전용선이라도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커다란 데이터는 저희가 라이트닝 큐브라는 특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일괄로 한 번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아니면 오프라인? 오프라인 병행합니다. 네. 근데 갖고 오는 게 굉장히 보안과 특수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안전하게 데이터 센터로 옮기게 됩니다. 자, 아주 특수한 방법을 했는데 간단하게 하나 좀 말씀해 주신다면? 무진동차에 경비가 이제 3호만 현금 운송 차량처럼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다운을 받아서 아주 안전하게 옮겨서 바로 업로드하는 근데 그게 가장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라이트닝 큐브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는 당연히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로 해서 NAS, OSS, 액션 트레일 같은 로그 서비스 다 가져오고요. 역시 SDK까지 데이터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갖고 오는지를 받고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 레이크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용량의 데이터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OSS 같은 경우에는 I/O 속도에 따라서 맨 왼쪽에 보시면 스탠다드부터 인프리퀀트 액세스, 아카이브, 콜드 아카이브 이렇게 4개로 나누고 있고요.
당연히 그 저장 비용은 스탠다드가 속도도 빠르고 가장 비쌉니다. 대신에 그 리트리버 코스트를 보면 콜드 그 아카이브가 가장 비싼데요. 저거는 다시 복구를 하는데 최대 12시간까지도 걸리는. 그러니까 저런 데이터들은 국가에서 법으로 뭐 이 데이터는 5년간은 보관해야 된다. 근데 사실 한 번도 안 열어보는 데이터들을 저장하는데 가장 최적화돼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라이프 사이클 폴리시에다가 정책을 둬서 가장 최근에 수정된 날짜, 억세스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저 네 등급을 자동으로 데이터를 네네. 옮겨놓게 해서 최적화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기준으로 자동화시킨다는 거죠? 네네. 네. 티어링을. 그 다음에 OSS의 또 중요한 부분이 시큐리티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 항상 이슈는 보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OSS 자체로 제공하는 보안이 있고요. 또 다른 보안 솔루션을 연동을 해서 훨씬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왼쪽부터 세 가지 버킷폴리스나 인크립션, 웜 같은 거는 자체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버킷폴리스 같은 객체 단위의 액세스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인크립션 같은 거는 BYOK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뭐 불법으로 삭제나 실수로 뭐 특히 요즘같이 바뀌는 경우는 랜섬웨어가 그럼요. 막 횡행할 때는 저게 되게 중요한 네, 거겠죠. 맞습니다. 그것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외에 이제 다른 솔루션을 보안 솔루션을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여러 지역에 백업을 할 수 있는 HBR 솔루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안티디도스에 대한 방어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감 정보 데이터도 저희가 보호하는 DMS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정보나 이런 것이 유출이 되는지를 패킷 단위로 보고 있다가 네. 그 패턴에 걸리면 딱 차단을 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있기 때문에 뭐 저런 누출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그 데이터 레이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면 6,000개 넘는 기업에서 도입을 해서 어이구. 예. 엑사바이트 레벨로 지금 저장 용량을 운영하고 있고요. 테라바이트 레벨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이것이 이제 그러면 국내에 네. 국내 이제 아까 임 부장님께서 국내에도 이제 내년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국내 리전도 만들어지면 네네. 국내 이제 데이터 레이크도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네. 있게 계약 이후에 실시간 기술 지원은 어떤 채널로 가능한가요? AWS처럼 영어로 메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은 없는지요? 아니 근데 AWS 영어로 하나요? 메일 영어로 지원을 요청해야 되나? 이게 아마도 AWS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어. CSP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제 이렇게 MSP와 다이렉트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한글로 지원을 많이 받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클라우드니까 아무래도 네, 그냥 맞습니다. 클릭해서 그럴 경우에는 메일로 영어 메일로 커뮤니케이션 경우가 덜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 메가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한국 분들을 위해서 그 서비스 포털을 한국어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글을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저희가 받고요. 언어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언어는 저희가 세 가지로. 그래서 한국어가 편하시면 한국어로, 또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로, 그리고 중국 분들에게는 중국어로, 보고서도 그렇게 세 네. 가지 언어로 나가고요. 채널을 얘기하셨는데 이메일 물론 가능하고요. 그리고 딩톡이라는 알리바바의 전용 채팅 툴이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이 딩톡이라는 저희 커뮤니케이션 채널에는 오토 트랜슬레이션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오. 그래서 메일로 하는 거는 물론 저희가 피드백 받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려서 채팅을 하는 것도 좋을 뿐더러 저도 제가 사실 중국어를 못 하거든요. 중국어 못 하는데 중국 엔지니어고 저는 한국어 쓰고요. 중국어 엔지니어 중국어로 써요. 네. 저희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금방 번역이 바로바로 네, 정확히 돼요? 정확히 돼요? 즉시 되고요. 다 그래서- 기술 내용까지 저희가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딥하게 저희가 트랜스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메가존 상해에도 직원이 있는데요. 네. 엔지니어가 있는데 저희 한국 엔지니어하고 중국 엔지니어 기술 교류가 필요한데 네. 아주 소통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뒤에서 보면 네. 각자 편한 말로 쓰고 네, 통역을 해서 이렇게 보고 실시간으로 이게 네, 되니까? 네, 저희 오. 고객분들도 그걸 네. 활용을 하셔서 네.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대신 이제 길게 복잡하게 쓰지 않고 짤막짤막하게 쓰긴 하는데 예, 전혀 소통에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딤톡의 백엔드 쪽에는 알리바바 클라우드 AI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걔가 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저희- 서비스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API를 제공합니다. 그렇겠죠. 네. 네. 메가존이 네.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많죠. 거기에 네. 플러스 메가존만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네네.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부가치는 무엇입니까? 저희 그 메가존에는 중국에서 10여 년 이상
생활하고 공부하고 근무하신 분들이 있어서 중국 진출에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하고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중국 법규의 준수라든지 네트워크 안전법 같은 그런 인증이나 또 현장 실사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 내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어떤 오프라인의 지사하고 전용선을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그 전용선을 구축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좀 애드온 서비스를 또 하고 있고요. 저희 또 테크니션 쪽으로 얘기를 하면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그 가장 높은 등급의 익스퍼트 자격증을 5명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저희 서티를 30개 이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MSP가 아니고요. 예, 속도나 오케이. 예, 속도 개선이나 보안, 사이버 보안의 강화 등 그런 쪽의 컨설팅도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해드리고 MSP 있어요. 플러스 네. 어떤 중국에서의 어떤 비즈니스를 네, 하는 데 네. 있어서 그걸 인앱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그렇죠. 거네. 예, 고객들이 다른 다 좋은 예, 평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